안녕하세요, 영화학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60년도부터 2000년대의 SF 영화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편을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1960년대 SF 영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1960년대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객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초가 되면서 할리우드는 급격한 관객 감소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된 TV의 보급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영화의 관객층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관객의 감소로 1960년대 후반이 되자 거의 모든 스튜디오들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봉작은 손해를 보았는데 이 중에 의외의 수익을 낸 것은 젊은 대학생들을 겨냥해 만든 저예산 영화 장르물이었습니다. 그 장르물 중 하나가 SF 영화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은 젊은 20, 30대의 감독들과 제작자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스탠리 큐브릭,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영화에 대한 수요층이 변화하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의 효과적인 대응 과정에서 할리우드에 거대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돌풍을 영화사에서 뉴 할리우드 시네마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70년대 초반이 되자 영화는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단순한 오락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예술 형태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SF 영화는 몇 개의 고예산 SF 영화와 다수의 저예산 B급 영화들이 공존하는 장르적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1960년대 말에 나온 이 영화가 SF 영화를 한 단계 올리면서 SF는 할리우드의 주류 장르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관객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혁신적인 사운드 디자인, 기술, 특수효과와 철학적인 주제를 다뤄서 SF 영화의 예술적 표준을 높여주었다고 평가했고, 일부는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에는 이 정도 규모의 영화가 제작되지 못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간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메이저 영화사에서는 이런 거액의 제작비를 투자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1970년대 초에 이런 스케일의 SF 영화가 제작되지 못했다가 1977년 이 영화를 기점으로 SF 영화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가장 성공적인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 중 하나인 스타워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는 우주 여행이나 모험을 다룬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개념은 SF의 하위 장르로 1930년대에 처음 등장하고 1950년대부터는 SF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를 가진 문학, 영화, 만화, 게임 등 다른 미디어의 작품들까지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장르에 스페이스 오페라가 포함됩니다. 다시 스타워즈로 돌아와 볼게요. SF 장르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타워즈의 등장은 SF 장르를 블록버스터급 영화 장르로 높여놓으면서 할리우드 영화 장르의 지형도를 바꾸게 됩니다. 영화 스타워즈 이후 한 편의 영화를 반복해서 보려는 마니아적 관람 형태가 본격화되었고, 여름마다 초대형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를 개봉하려는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관객의 취향에 맞춰 많은 메이저 영화사에서 SF 영화를 적극 개발하기 시작했고, SF는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스타워즈 이후에는 고예산 특수효과 액션 영화가 할리우드의 간판 영화들이 되었고, 특히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쥬라기 공원 등 주로 속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화들이 세계 시장을 뒤흔들게 됩니다. 1977년 스타워즈 이외에 1970년대의 대표하는 작품에는 미지와의 조우, 에일리언이 해당되고, 이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스타워즈와 유사한 서사 형식을 가진 SF 영화들을 대거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할리우드에 있어서 상황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새로운 영화 제작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각적 효과와 사운드 효과 등의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시각적인 장면들이 가능해졌고, SF 영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SF 영화가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는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영화들은 SF 장르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SF 장르가 대중화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는 이런 대작들과 함께 등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라는 말은 사이버네틱스와 펑크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사이버펑크는 1980년도에 등장한 SF의 하위 장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기술과 불안정한 사회,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다룹니다. 사이버펑크를 대표하는 영화에는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제5원소가 해당됩니다. 사이버펑크라는 새로운 하위 장르가 등장하면서 SF 영화가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시기의 대표 영화는 이 영화다 라고 몇 작품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입니다. 1990년대는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로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영화의 주제, 시각적 표현, 이야기 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쥬라기 공원, 매트릭스, 맨인 블랙, 제5원소, 가타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으로 SF 영화는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는 해마다 하나 이상의 주요 SF 영화가 만들어졌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SF 명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어디로 가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